해봐야 했는데 오른쪽 집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있어서 대통령 부인의 주가 작세를 맡고 있는 대통령의 형태는 오른쪽 집니까? 정치적 목적에 있어서 이태원 참사의 생각 끝에 이른바 무시했던 정부의 형태는 오른쪽 집니까? 정치적 목적에 있어서 김건희 모녀의 토지가 있는 곳으로 고성을 변경한 정부의 형태는 오른쪽 집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국민의 권한을 감싸는 것이 진짜 정치 아닙니까? 윤석열을 들어간 엄청나게 많은 주인 같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공격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특검 왜 거부합니까? 최지원국이가 거부하는 거라.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한 120시간을 이야기해야 된다. 국민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국민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 500억이 넘는 돈으로 해외 순방이나 펑펑 다니면서 자신이 한 말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금을 두고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진당은 항상 참사의 생자를 외면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그리고 최수근 상명의 사망에도 이들은 조사를 반대하고 조사를 방해하고 철저하게 외면해온 자들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정당을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총선에 여당이 대부분 끝나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한 야당 지지자들을 사분열, 분열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오늘 그런 비슷한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들의 계략이 우리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소식입니다. 우리는 적들의 어떠한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촛불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으로 바로 저들을 사본 오열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탄핵까지 거세게 몰아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권력을 잃으면 저들은 윤석열 옆에 더 이상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아무도 대통령실 근처에 얼씬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후임 총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대한 총공격을 가할 때입니다. 숨쉴 틈도 없이 그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많은 세월호 희생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최수근 상병 외에 많은 사람들을 더 이상 나이 먹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진인사관과 문으로 가득 찬 대통령실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김당도 더 이상 나이 먹지 않는 당으로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민주정권 창출을 위해 우리 손에 손을 맞잡고 단일대우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천만 원을 주신 이호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반드시 탄핵하고 국힘당도 해체하고 김건희도 특검해야겠지요. 계속해서 촛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윤석열이 총선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영수회담 공작을 또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작도 실패하니까 이 위기를 새로운 것들로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상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윤석열이 어떻게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려고 하는지 서울촛불행동 정종성 집행위원장 모시고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이곳까지 행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생한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쳐보시면 합니다. 서울 촛불행동 집행위원장 정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선 이후 영수회담도 끝난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월 2일 SBS가 단독 보도로 3월 말 괴 비행체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서 군이 격추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괴 비행체를 육안으로 봤다고 하는데 한 달도 더 지난 시점에 사진 한 장도 없이 이것을 왜 공개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날 정부는 테러대책 실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한국대사관 테러 첩보에 따라 5개 제외 공간에 테러 경보를 상향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최근 북한 요원들이 한국 공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고 있다는 문자를 뿌렸습니다. 또 같은 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었고 2026년까지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5월 2일 같은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종합해보면 북한이 전방에서 후방에서 외국에서 테러를 한다는 내용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북풍 냄새가 풍깁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부정선거, 정치공작, 북풍 공작도 벌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을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민심은 선거 공작에 싹을 잘랐고 윤석열은 총선에서 대참패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영수회담으로 협치 분위기를 만들고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강력한 투쟁, 그에 부응한 야권의 원칙적 대응으로 이것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월 2일 최혜병 특검이 통과되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검찰은 자기들이 살려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권력 붕괴 위기를